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9월 11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첫 경주고요. 1000m 2세마 마련 경주입니다. 어린 왕자가 있고 행운머니가 있고, 이 경주는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마필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많기 때문에 이 경주는 그냥 인기권에 있는 어린 양자하고 행운머니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머지 마필들은 다 뭐 골드 스타일스, 미스터 포춘, 나온 킹덤 이런 마필들 다 데뷔전이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고, 일단은 이 경주는 골드 스타일스가 첫 번째 주행심에서 모래 맞고는 저로 물 먹으러 갔죠. 물 먹으러 갔고, 자, 미스터 포춘은 처음에 순발력이 없어요.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단거리에 나온다라는 그 자체는 뭘까요? 순발력도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일단 뭐 주행 14대는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몰면은 스피드도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심청사달입니다. 좀 최고가 애소하죠.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어요. 예, 인기 1위였었습니다. 제가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마필이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좀 심청사달이 여기서 지금 어린 왕자와 행운머니와 심청사달 이 세 마필이 뭐 여기에 지금 라운 킹덤도 있지만 그건 주행 심사이기 때문에 일단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이 세 마필이 앞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행운머니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물론 심청사달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다 어린 왕자도 마찬가지. 이 김동수 기수가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페로비치 기수를 바꿨는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페로비치 기수가 뭐 언비터블이나 뭐 조교 잘하면 제가 축하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조교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말이 어디 나쁜 건 아닙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페로비치로 잡아서 조금 똑바로 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행밖에 없기 때문에 페로비치의 기수가 여기서는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면 이 심청사달도 그렇고, 심청사달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행운머니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이 세 마필은 같이 동반 입상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 미스터 포춘이나 외곽으로 나올 수 있는 나온 킹덤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8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1300m고요. 사계절입니다. 사계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은빛나라를 축으로 해서 2방을 불러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빛나라가 약하다라고, 은빛나래가 약한 마필이라고 좀 보여져. 근데 걔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사코날 돌아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서 고개를 쳐들죠. 이거는 그동안 여기서 깡바닥에서 모래를 다 맞고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진로가 열리거든요. 조금 늦게 열렸긴 했지만은 열리는데 고개를 쳐들어요. 그건 모래라고 볼 수는 없죠. 뭘로 생각을 하면 제가 저 말이 뭐 어디 이빨이 안 좋은가? 아마 재갈바지가 좀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세가 좀 낮아져야 그날 아마 추입이 제대로 됐을 텐데 자꾸 자세를, 조그만 마필인데다가 자세를 들더라고요. 이 경주도 뭐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닌데 이 사계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 낙타, 어저께 우리 다른 예상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낙타등 맞죠? 그러는데 그냥 곰배등이라 그러죠. 이렇게 곰배등, 허리가 깊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체장까지 길어요. 결국엔 그렇게 쉽게 선행을 가고도 드림슬로에게 맞죠? 예, 드림슬로에게 돌미를 잡힌다는 것은 그렇게 세게 좀 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사계절이 선행 가면 또 잡을 말이 없어요. 뭐 희망클럽이요. 이게 희망클럽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뭐 축으로 갈 겁니다. 저는 내심 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작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래 여파를 어떻게 힘을 어떻게 이 경주 흐름을 그 기수가 이미 읽었다면은 저 같으면 더 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무리하게 전개를 하고 나오면 얘 역시 뭐 4개전이나 마찬가지로 라스트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좀 배팅이 안 되는 경주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000m고요. 재밌는 경주죠. 재밌습니다. 다 지금 1000m에서 조금씩 다 불안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1200m에서 불안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금 1000m는 덕성이로 정글 드루머, 스톰나이커. 이 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 딱 그 제일 센 마필이 누구냐면 8번 캐풍입니다. 캐풍. 이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제가 캐풍에 대해서 어떤 선수께서 또 근데 지금은 아닐 겁니다. 그 지용철 조교사가 갖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조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아직도 그렇게 뭐 세다라고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건 둘째치고 이 경주에서는 얘가 제일 세요. 센데 지금 11주 만에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절어요. 파행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파행기라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죠. 두 발로 걷지만은 정상적인 걸음을 아프면 정상적인 걸음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얘네들은 네 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 보면 3박자로 나가요. 3박자 속보가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얘가 지금 김동철 조교사가 아주 조교를 좀 세게 해놨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게 해도 그 지금 아픈 데가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세게 하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밑바탕의 부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그거 빼놓고는 말이 아주 뭐 경쾌해. 뭐랄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거 있잖아요. 재갈을 채요. 아주 뭐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이제 수영 조교를 좀 많이 시켜놔서 그런지. 자, 아무튼 이 경주는 캐풍이 제일 세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역시 이제 부진마들이죠. 승자역을 지난번에 그렇고 참 재밌는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태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스타 스칼렛입니다. 스타 스칼렛. 지난번에 그 땡스빈이 또 졌죠. 레콘키스타 이런 마필들이에요. 광명사랑 선행 길수 가서 죽은 말. 이 스타 스칼렛이 그날 거의 바닥권에 있었어요. 날라왔는데 상당히 목이 짧습니다. 목이 짧고 뭐 다리가 숏다리예요. 체구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죠. 470kg 큰가요? 예. 근데 체구가 아니라 이 체장이. 근데 얘가 목이 짧기 때문에 이게 다 짧아 보여요. 다 짧아 보입니다. 근데 뒤에서 힘으로 뛰었어요. 힘으로 꾹꾹 뛰었는데 얘가 취입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남들이 다 섰잖아. 레콘키스타, 땡스빈, 뭐 강명사랑이 다 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엘리트키는 오늘 보니까 어저께 조교가 세서 그런지 약간 저 정도면 네. 뭐 일단은 뭐 그렇고요. 자, 이 경주에서 또 센 마필이 하나 있죠. 센 마필이 하나 있는데 만포천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제가 이제 그 3차 골 때, 처음에 3차 골 때죠. 1000m인가요? 예, 1000m.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목은 짧아도 동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말인데, 역시 목이 짧으니까는 이찬호 기수가 2차 골 때,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준입니다. 그 말의 능력은 거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1300을 뛸 때 보면, 라스트 여기 200m만 딱 남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스피드하고 여기에 스피드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예, 목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표현해드린 게 결정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는 제가 좀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아요.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역시 이제 이경주도 이제 축은 있죠. 울트라 로켓이 있고 이제 후착 찾기인데 조계산이 51kg 부담량 1번 게이트 잘 참아야 돼요. 근데 실경 기수는 조금 나오려고 하죠. 지금까지 말 탄 걸 보면은 조금 다 선두권에 붙어 갈라 그래요. 근데 임마필은 옛날에 이현종 기수가 어떻게 탔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3차 올 때. 그때 뭐죠? 조국의 등불에 일렉트릭 크롬이었었던가요? 없어졌네요. 그겁니다. 그렇게 좀 타줘야 되는데 참 얘는 제가 그냥 발이 높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요게 짝짝이에요. 짝짝이라는 게 뭐냐면 왼발을 쓰면은 발을 상당히 높이 씁니다. 근데 오른발은 안 그래요. 저도 참 이런 말은 처음 봅니다. 왼발은 상당히 높이 써요. 근데 오른발은 아주 편하게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은 조금 그 오른발로 바꿔주고 그 경주를 펼치는 게 어떠냐.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보네블루입니다. 역시 이제 조계산이나 보네블루나 거의 바닥에서 또 추임만만 얘기하네. 참. 아무튼 그래요. 하이베트는 말씀드렸죠.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인데 4번 게이트요.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화만식 기수가 어떻게 해서 무빙했어요. 안 맞추려고 9번 게이트였었죠. 맞죠? 9번 게이트에서 안 맞추려고 조금 늦었어요. 그 사이를 뚫고 나와서 선이 외곽에서 붙어요. 그러니까 낯에서 결국엔 요 200 여기까지는 직선 중간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결국엔 요 200m를 못 버티지 않습니까? 200m에 100m에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연 외곽으로 지난번 제가 박우른 기수가 2차 올 때처럼 차라리 무리하더라도 조금 거리를 손해 보더라도 모래를 안 맞히고 외곽에서 힘 한 배를 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곽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힘을 쓰면 안 되는 마필이죠. 그런 걸 근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냐?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이경주는 뭐 스모키 베일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채공이 있는데 역시 페로비치 기수가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채공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갈을 탁 물려서 조금 주폭을 짧게 해가지고 힘을 비축을 하더라고요. 1번 게이트고 모래를 맞으면 좀 얼마큼 뒤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유승환 기수가 탈 때도 조금 주춤주춤거리지 상코너를 선회할 때 보면 약간 가속이 조금 덜 나요. 스피드가 덜 나는데 라스트에 또 그 펜스 타고 또 올라오죠. 쫙 올라오는데 조금 발이 높더라고요. 발이 높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템포 빨리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물론 제가 그때는 축이 아니었었고 방어였었지만은 이런 마필들은 그냥 언제 오면은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싫으시면 안 하셔야죠. 다른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굳이 저한테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마피 마이챔프입니다. 마이챔프. 조금 그 등치에 비해서 얘가 한 480kg 나가는데 약간 얇은데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보천하가 목이 짧더라도 동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줄 거라고 제가 믿듯이 임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가슴은 좁지만은 그러니까 키는 커요. 키가 커요. 근데 키가 크더라도 걸음이 안 느려요. 안 느리고 부드러워요. 이런 마필들은 이제 2살짜리지 않습니까? 한번 툭 밑밥을 그냥 승부는 안 되죠. 저기서 대놓고 막 승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한번 어떻게 뛰는지 보려면은 좀 밑밥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타 조교 잘했죠. 아테나 선도 지금 1200입니다. 1200인데 지난번에 모랑 맞짱 가서 간신히 이겼죠. 라페니체. 근데 라페니체가 지난주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결코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얘는 그거요. 앞다리가 상당히 그 레츠고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레츠고런은 부드러워요. 근데 얘는 좀 뻣뻣해요. 그러니까 1200 여기까지만 한번 뭐 인정을 좀 해놓고 이번에 뛰는 걸 보고 한번 다음번에 조금 거리가 늘면은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프릿 오브 단센, 스모키 베일, 아테나 썬더, 강타 이렇게 네 마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지만 이런 경주는 좀 그냥 넉넉고 그냥 배당 뺏기는 것보다는 좀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6경주였었고요.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300m고요. 뭐 후리바람이 선행을 간다. 만약에 그렇게 예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주에서 선행마가 누구예요? 오피셈이 일단 죽여야죠. 그레이 크루이스 죽여야죠. 에클레어머 죽여야죠. 나본캐슬 죽여야죠. 속보왕자 그렇죠. 선마스터도 이번에는 안쪽에 갇혀 있죠. 6마리네요. 그러니까 후리바람이 선행을 만약에 실패했다. 그랬을 때는 돌아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후리바람이 선행을 가고 뒤에서 올라오는 금화제우스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제 깡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흠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른쪽 어깨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걸으면 어깨 쪽인 것 같아요. 어깨가 약간 오른쪽 어깨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뭐 뛸 때 보면 워낙 등치가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뛰고 이 누구죠? 김동수 기수가 오른발을 자꾸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조교를 할 때 보면은 자꾸 오른발을 안 쓰려고 해요. 왼발만 쓰려고 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깨 같은 경우는요, 이 속보나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알코올이나 좀 이렇게 시원하게 발라주고 그러면은 다 풀어져요. 그 다음에 또 윤승할 때 속보 많이 하면 풀어지는 거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뛰고 나서 이게 자꾸 그게 요만했던 그 부상이 자꾸 커질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윤승할 때 보시면 이번에는 조고밖에 안 저는구나. 근데 다음번에 나올 때 이만큼 절어요. 그 다음에 나올 때 이만큼 절어요. 그러면은 그 마필의 어떤 능력을 자꾸 이렇게 어떤 가늠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그런 걸 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손살같습니다. 뭐 우리 여기 김대우 선수가 제가 예상 잡았더니 안 돼요 그러는데 저는 하나 기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혁 기수가 지금 뭐 레인 스카이라든 뭐든 간에 다 붙들고 타지 않습니까? 다 뒤에서 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쏜살같이만큼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탄 적이 없어요. 그 마필.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체구가 작아도 그렇게 타면 이 경주에서는 후리바람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삼복승식 정도는 좀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막 모래 맞으면 고개짓 하잖아요. 그 코굴레하고 막 고개짓 하고 막 쳐들고 그러니까 리듬이 없죠. 고개를 드니까. 근데 이런 마필들은 조금 눌러 잡아가지고 고개를 조금만 내려주고 힘을 안 빼주면 여태까지 깡바닥에서 날라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후리바람이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잘 타면 3차, 조금 실수하면 뭐 한 4, 5차 이런 것들은 한 삼복승식으로 좀 모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손살 가치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혁 기수가 바닥에 있으면 그냥 꼭 한번 그냥 뭐랄까요, 좀 두근두근거린다 할까요, 좀 긴장하고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경주였었고요. 자, 16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1200이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말들이 와 있어요. 근데 일단 코리아 스프린트컵이요. 스프린트컵이 지금 16마리 꽉 차 있죠. 꽉 차 있는데
감동의 바다는 7살짜리예요. 7살짜리인데 조금 그 많이 지난번에도 왔을 때도 걸음이 부자연스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조금 더 부자연스러워졌고 체강실내로 공백기인데 절정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올라서더라고요. 막 주중에는 사실 막 호흡도 좀 거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조금 둔하게 뛰는 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 역시 좀 뭐랄까요, 근성이 있는 말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페르디도 포머로이입니다. 페르디도 포머로이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뭐 선행, 뭐 동체,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 뒷다리를 약간 개파성이야. 지난번에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것도 집에 있는데 갖고 온다면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제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마천 볼트. 여기 오뚜기 있네. 지난번에 우리 밴드 여러분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2000m 뛸 때 1800 상감 경주였을 때 농림수산부 장관배. 이마필이 아니었었군요. 죄송합니다. 뭐죠? 그 김영관 조교산의 회색마. 그 마필 제가 여기 이름이 있나요? 왜 없지? 없네요. 거기 왜 농림수산부 장관배에 그게 없죠? 그 하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여기 왔을 때 분명히 이 마필은 선행을 가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밴드에서 뭐 여러분들 그 부산에서 뛸 때 그 제가 좀 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마필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에 왔을 때. 근데 이 오뚜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마필의 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이경주는 그냥 외산마들이 있어서 예상을 좀 안 하려는데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외산마들이 조교 지금 제가 화, 수, 목, 금 오늘 4일 봤습니다. 화요일 날도 제가 나가서 일부러 화요일 날은 좀 늦게 시작하니까요. 6시 20분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났고 수요일부터는 4시 20분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밴드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 이름이 뭐냐면 비치 헤드입니다. 제가 다 찍으려고 했는데 말이 우르륵 나와가지고 비치 헤드밖에 못 찍었어요. 그게 비치 헤드입니다. 2번 그러니까 조교 넘버 2번 비치 헤드입니다. 비치 헤드. 그 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와일드 듀드라든가 그레이프 브랜드라든가 슈퍼 그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물론 얘네들이 세죠. 기록이는 다 좋은데 저는 습보를 하면은 얘네들이 뭐 시원시원하게 뛸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말들하고 주폭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단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들만 단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걔네들도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여기 비치헤드가 여기 있네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이 와일드 듀드인데 제가 말씀드린 뒷다리를 종종 대요. 종종 됩니다. 근데 뛸 때 보니까는 조금 그 뒷다리가 종종 되면 어떻게 앞발이 높아지는데 꺾어지죠. 그런 단점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레이프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레이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말이 좋네요. 아주 뭐 제가 큰 등치인데 부드럽다 이렇게 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는 많이 제어를 했는데 말이 심하게 뛰려고 해요. 아주 뭐 등치도 좋고 유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레이프 브랜드가 조금 좋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마필은 없죠. 뭐 여기서 다른 마필이 입상을 하면 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노리는 거 그냥
기대하는 건 뭐냐면 최강 실러가 선행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강 실러가 선행을 가주면 그 정도 뭐 또 내일도 남았고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좀 얘네들하고 한번 이렇게. 근데 이제 외곽에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있는데 지난번하고 자리가 바뀌었죠. 페르디도 포머로이하고 최강 실러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최강 실러가 이번엔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공백기를 가져서 얼만큼 좀 버틸래나가 좀 관건입니다. 지금 14주요? 14주는 뭐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이 외국산 말들이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은 월등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8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좀 1700m이기 때문에 지금 가이아 썬더도 장거리 경험이 없고 천하비는 한번 뛰어보지 않았나요? 아닌가? 제가 또 섬광이를 잘못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키노드스는 지금 조금 그렇고 초원의 창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딱 하나 걸리는 마필이 있죠. 미라클 캣입니다. 미라클 캣 53, 57, 52kg 달고 1700, 52kg 달고 1700, 53kg 달고 1200, 57kg 달고 1700. 근데 13초 2, 13초 0, 14초 1도 있네요. 14초 6. 예. 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번 그냥 차분하게 타면 돼요. 이경주 몇 마리 출전해? 11마리 출전하고 있고 거의 바닥권이죠. 더 바닥에 있는 마필 알라딘, 벨리스타, 돌진, 스페이셔틀 한 7, 8번째는 따라가겠네요. 잘 그렇게만 좀 따라가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자, 9경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16마리 출전에는 10경주입니다. 지난번에 그 상감 경주 마지막 간 뭐 농림수산부 장관배 때 이 파워블레이드를 제가 예시장 가서 봤더니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제가 우리 김문갑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말이 왼발이 좀 돌아가 있다, 약간 돌아가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예시장에 가서 그걸 자세히 봤냐면 뛸 때 보면 어딘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또 그렇게 뛰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산 조교를 잘 안 봐서 그렇든지 다른 그 부산 조교를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뛴답니다. 그렇게 뛰는데 또 예상에서 보니까 역시 조금 이렇게 또 지세가 조금은 좀 다른 말풀보다 좀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날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세다고 봐야 되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워낙 그랬던 말이라 그러니까는 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역시 이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 눈에 띄는 마필이 일본 말인데 이제 쿠리노스타오입니다. 쿠리노스타오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 뭐죠? 어깨,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상반신이 정말 아주 뭐 그러니까 D보다는 상반신이 좀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도 어깨판이 넓으면 장거리용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깨판이 넓으면 장거리용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뭐 크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뛰는데 그렇게 뛰고도 다시 한 바퀴 돌아올 때 보니까 막 나대요. 상당히 좀 얘 하나만 지금 여기서 눈에 띄고 있어요. 부산 말들은 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퍼트리요. 인퍼트리. 이 인퍼트리가 아니라 쿠리노스타, 그 다음에 크리솔라이트. 예, 크리솔라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3번이네요. 요게 지금 컨디션이 좋네요. 크리솔라이트. 요게 가까운 데서 와서 그런지 피곤이 빨리 풀린 것 같아요. 다른 말들 피곤 안 풀린 마필들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눈여겨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두 마필 지금 컨디션이 뭐 상당히 좋더라고요. 많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산말 중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 트리플 라인이요. 트리플 라인이 조금 그렇고 다른 마필들은 조금 컨디션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말 중에서 다이나믹 질주가 컨디션인데 사이즈가 한 수 아래죠. 트리플 라인인데 이거 트리플 라인은 기억하시죠?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오경환 기수가 탈 때 2차 왔죠. 그날 안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게 버릇이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서울에 왔을 때도 기대했죠. 예. 기대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입니다. 예. 57kg. 아무튼 아직까지 컨디션은 뭐 상당히 좋다. 걸은 걸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속보는 아주 경쾌합니다. 근데 지난 어저께 습부할 때 뭐랑 그 동반 습부했죠? 파워블레이드랑 했던가요? 파워블레이드랑 아마 이 두마필이 예, 트리플 라인이 이거 어디다 써놨죠? 파워블레이드 예, 2번 예, 트리플 라인하고 파워블레이드하고 동반 습부인데 습부 시작할 때 조금 기댔어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그 기수가 좀 제어를 해서 타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만 아니면 좀 많이 걸음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뛸 것 같아요. 더 뭐 지금도 1군이지만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10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칠 수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다른 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고조스들입니다. 고조스들임.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토요일 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지난번 제가 실수했던 바운딩 파크하고 건빛 강제 있으면 건빛 강제에 바운딩 파크가 입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 바운딩 파크가 그 선행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근데 그 바운딩 파크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단점은 있지만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나머지 마필이 더 못 뛴다. 그리고 결국에 건빛 강자에게 질 정도면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고조 스트림도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전 4승을 했고 한 번 3착으로 왔을 때 선행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냥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그 오전을 뛰면서 마지막 하롱 타임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13초,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면 안 되지. 예, 거의 제가 생각할 땐 13초 다 넘어섰어요, 중반. 그러니까 지난번에 1200에서 13초를 뛰었고요. 나머지는 13초 8, 13초 7, 13초 4, 1200에서 13초 7, 1200에서 13초. 이건 분량 12% 주로였었고요. 그 전에 1000m에서 13초 5.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그 단점이 분명히 마지막에 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뭐 오늘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잘 뛰는 걸 보시면 다음번에 분명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바운딩 파크 이미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조 스트림을 잘 뛰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다음번에 아주 좋게 활용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상 11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의 첫째 주 9월 10일과 11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